안녕하세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몰라도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종합감기는 이제 처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잔기침으로 한 2, 3일 정도 잔기침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좀 못 가고 있다가 보니까 또 콧물 감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이 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벌써 한 4-5일 전에 제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 모니터링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사주를 한번 이렇게 불러줘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이제 모니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요. 동창인데 사주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시상편제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편제라는 거는 돈이 많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정계를 우리가 돈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편제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때로는 또 많이 잃을 수 있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경우고, 정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차이. 그래서 시상편제격은 보통 갑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면서 또 나름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즉 편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이 관계를 굉장히 관계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편제격을 가지는 사람인데 노무사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노무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100억을 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노무사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거래처를 개척하고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어떤 사무실을 오픈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이 100억을 생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농담도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런데 100억을 벌 수 있다고 장담하는 어떤 그런 정도면은 사주를 좀 이렇게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주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통장에 아니면 이 사주 구조에서 말년에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는 거죠. 얘기는. 그래서 오늘은 시상편제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편제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상 끝에 여기에서 보면은 요 자리에 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는 한번 다른 경우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 이제 사주 구조인데 경술 무인 무신 임술. 자, 요렇게 된 구조예요. 이것도 똑같이 시상편제. 시상의 여기 보면 요 자체가 무토 일간에서
토극수하 요게 재죠. 요 재가 이렇게 시의 어떤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모습 요것이 우리가 편재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바로 옆에서 일지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이런 경우. 근데 여기서 이 사두 구조에서는 이병철 전 회장의 사주 구조에서 보면 요거는 저 특징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양팔통 사주야. 양팔통 사주.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이 크고 정말 남자다운 어떤 그런 기운이 있죠. 기계가 있다는 거야. 물론 단점도 있어요. 양팔통이. 왜냐하면 음양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거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양팔통.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한난 조습에서 한하고 한난 조습에서 육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하고 이게 조환 사주야 특징이. 이렇게 한하고 조하면은 초지일관 변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든가 뭘 하고 싶다든가 하는 거 이것이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사롭게 나는 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런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되고야 만다는 거야.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얼굴 같은 경우도 안 바뀌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사고 이런 자체가 초주일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다르죠 이런 경우. 일단 한난조습에서 한하고 조한 경우는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난조습.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좋은 조건이 뭐냐면 이 겁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주가 겁재가 있으면요, 이 큰 돈 모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벌었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부도 맞을 때 정말 한 푼 없이 다 털릴 수 있는 그게 바로 겁재라는 거야. 이 겁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배신의 아이콘이야. 겁재는 어려울 때 이렇게 막 도와서 이렇게 의리 있게 뭔가 서로 추진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흔한 얘기로 새끼손가락 걸면서 의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겁재는 그렇지 않아. 언젠간 반드시 뒤통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겁재가 없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겁재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기질이 강한 게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기질이 강한 건 인술이 이게 백호하고 괴강도 되지만 여기 또 괴강이 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백호하고 괴강이 있다는 건 이 기운이 살기가 강하다는 거야. 살기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강단이 있어요. 강단. 그 다음에 그 사주가 또 강하죠. 비견 여기서 보면 토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네 개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비견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식신을 제대로 내 일을 제대로 내가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요 자체는 지금 임수가 실제로 양팔통에서 음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지는데 양이기 때문에 펼쳐져 있는 어떤 스케일이 큰 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편재는 상당히 편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시상 년월일 시상이라는 여기 천간이에요. 시천간에 있는 여기에 편재가 있을 때 우리가
시상 편제격이라는 구조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보시면요 여기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 있냐면 이렇게 겁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겁제가. 이럴 경우는 겁제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큰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상 편제격이 있다는 그 자체는 일차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릇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한난 조습에서 여기에서는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죠. 여기에도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초지일간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 자, 여기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개인을 상대로 개인적인 어떤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상 편제격이라고 보더라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구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을 때 그 돈은 어떤 돈이어야 되냐면은 요게 이제 이쪽 우리가 대문 밖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내 쪽, 이건 외쪽. 요 대문 밖에 있다는 건 밖에 있으면서 천간에 이렇게 돈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깃발을 이렇게 깃발을 높이 세워서 멀리서 봤을 때 기가 이렇게 휘날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먼 뭐랄까 우리가 학교 갔을 때 보면 국기라든가 어떤 기념일날 교표 그런 자체를 이렇게 멀리 걸어서 바람에 막 휘날리죠. 그러면 그 일대에서 멀리서 봐도 보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기가 이렇게 날리는 거니까 어느 학교를 상징하는 거다. 혹은 거기에 다른 게 걸려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돈이 이렇게 돈이 있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돈이 많이 있다고 표시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드러나는 천간에 뭔가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제대로 있는 거예요. 단 그럴 경우에는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대문 밖에는 대체적으로 대문 밖에 이 돈이 있을 때는 공적인 어떤 돈이어야 돼요. 대중 재물이나 단체 재물 혹은 국가 재물인 경우에 그거는 내가 그거를 취했을 때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노무사 하시는 이분이 이게 만약 개인적인 상대로 내가 돈을 번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개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이 어떤 일을 해서 노무사로서 노동에 관계되는 것, 그와 관련된 어떤 걸 내가 취급해서 쉽게 해서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여기에 시상 편제가 큰 재물이 되려면은 대중적인 재물이니까 재물의 크기가 크겠죠. 그 다음에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아니니까 단체. 그 국가 재물.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큰 돈을 벌려면 국가를 상대로, 즉 국가의 재물을 상대로 혹은 어떤 단체 상대로 그 다음에 어떤 대중이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을 때 그걸 취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개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한계, 개인 상대로 해서는. 그러니까 요즘에서는 이제 회사가 회사 그룹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해지죠. 어쨌든 간에 스케일이 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이 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죠. 일단 그래서 시상 편제만 있다고 해서 말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상대편이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려면 그게 조금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중에서 하나가 알겠지만 이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그 대상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다음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상대로 내가 일을 할 때 벌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겁재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야, 진짜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라는 건 이 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살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 돈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거는 살기를 가지고 살기.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 그러니까 이 단점은 뭐냐? 예, 그래서 시상 편제격의 단기는 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돈 욕심을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내가 투기를 할 수 있는 이제 투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자에 빠질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이 해칠 수도 있다는 거야. 돈에 대해서 시상 편제격의 구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상 편제격이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겠는데 이거는 너무나 인사성, 립서비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정말 그 돈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여기에 좀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에 있는 시상편제격,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지금 아직 이제 한창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100억을 벌 수 있다고 장담한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겁재가 없어야 돼요. 겁재가 있으면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연 여기에 있는 재를 벌기 위해서 내가 어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대중의 돈을 내가 벌 수 있는지, 혹은 단체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상대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혹은 국가를 상대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통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돈을 번다는 것은 일단 스케일도 클 수 있지만 아주 안정적인 거죠. 돈 거래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야. 그리고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내적인 게 이게 외적이야. 우리가 요 밖에 있는 건 대문밖이라고 그러죠. 그게 대문 밖에서 이 시상 편제라는 건 이게 천간이죠. 천간이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깃발을 날리는데 이렇게 봉이 높게 쉽게 해서 그걸 어떤 산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성화대처럼 뭘 알리기 위해서 높은 산에다 그 위에다 이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천간에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즉 높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휘날리는 게 만약에 국기라든가 어떤 승리를 위한 국기라든가 상징적인 게 나한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체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죠. 하나의 뿌리를 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조건도 되지만, 요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이건 편제인데 이게 어때?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겁재가 되죠, 서로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고 조한 경우,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려고 하는 어떤 자체가 그것이
초지일관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잘 되있죠. 하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변치 않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여론은 있다. 이제 그런 건 장점이고. 그러면 여기 운에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좀 식신상관이죠. 내가 일하는 일거리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거래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래처는 여기 0이라고 하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너무 약해. 목인경. 그런데 이제 어디서 받쳐주냐? 대운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자, 대운이 언제부터는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59대운, 69대운, 그 다음에 79대운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말년에 연결되고 있죠. 내 일거리가. 근데 그 일거리가 어떤 대상의 일거리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현재 노무 사회를 하는데 개인적인 일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돈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돈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대중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보고 내 일을 시작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혹은 돈의 수량이 엄청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체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선 이제 기업들이 발전해서 워낙 큰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룹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그것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노무사 일을 하시는 분이 그거를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게 정말 내가 딱 장담할 수 있으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혹은 경로, 대상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상대로 큰 곳을 상대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으로 봐서는 좋게 흘러가요. 내가 일거리 많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지금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걸려 있죠. 사오미 이렇게 되면 현재 이때 제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숫자만 많다 해서 그게 나한테 꼭 많은 큰 돈, 거액의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침이 하나 양인으로 이렇게 딱 걸고 있죠. 이런 경우는 편제가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 겁재가 있다는 거예요. 겁재. 여기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되냐. 지금 이제 나이가 57세니까 조금 한 2, 3년 돼서 60이 넘으면은 어떤 식으로 돈이 좀 쌓이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돈을 내가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냐. 즉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사리사욕으로 뭘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재산을 이익이 늘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서 하는 그 노무사 그 회사는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해서 공적인 개념으로 수행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돈이 모였을 때는 돈이 돈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사회 재물을 이렇게 우리가 희사를 해 보통 기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기부하는 거야. 어떤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요즘같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큰 홍수로 인해서 수재가 일어났다. 이럴 경우 기부금을 낸다든지 또 한겨울에 너무 날씨가 추운 걸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도 내가 기부를 하고 즉
명예로운 벼슬, 그죠? 명예로운 벼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산다고 그러죠. 그 자체가 내가 있는 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납속공명이라고, 납속공명. 내가 돈인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진 않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드러날 수는 없잖아. 돈을 거액을 내는데 안 드러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시상 편제격이라서 무조건 돈을 노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를 처음에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57세 되신 분이 앞으로 노무사 어떤 그 일을 어느 정도 스케일이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이 대표를 있을 때 대표의 사주 구조로 봤을 때는 내가 일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말년까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구조로 봐서는 여기에 지금 29세, 39세, 49세 요 대운에서 이 재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이병철 부회장 사주처럼 내가 강해야 돼요. 이게 지금 비견이 이렇게 강하게 갈려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내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요 자체가 지금 일간이고 일간을 도와주는 게 이 금이 지금 2개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스케일을 보면은 8글자 중에서 3글자가 내 일간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내가 힘을 빼는 게 어떻게 돼요? 5글자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큰 돈을 주물를 수 있으려면 큰 돈을 내가 제대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 혹은 증자할 수 있는 것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에너지가 약한데 여기서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오히려 돈을 조금 잃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재는 많이 깔려있는데 내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내가 받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 제대로 보관할 수 있고 즉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 구조로 봐서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금이 있을 때 이때는 조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때는 뭐 공부할 때니까 인성이 이렇게 있을 때 좀 이제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초년보다는 말년 쪽으로 갈수록 돈 벌 수 있는 일거리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비교를 드리는 거는 이런 경우는 깨끗해져 사주가 겁재도 없고 그 다음에 일간이 나와 같은 비견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리고 양팔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신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았을 때는 백호하고 괴강이 있을 때는요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신약해도 여기도 물론 여기 좀 신약한 경우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괴강이 있죠. 이렇게 괴강이 있고 양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표로 보는 신약사주라고 보여도 여기서 괴강하고 양인이 이렇게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와 같이 내가 모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본인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내가 거래처는 어떤 거래처를 선택해야 되고 그럼 내가 그 거래처와 내가 거래를 맺기 위해서는 내 파워가 내 규모가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잘 돼 있는지. 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돈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 몸 혼자 가서 내가 이래서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처와 몇 년 동안 이런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없을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금 이제 돈을 한참 재밌게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으니까 기질도 강하고 나름대로요 본인이 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1차적인 조건 시주에 편제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이 좀 제가 좀 이제 불편해서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좀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